참 김호중이라는 사람 지금도 계속해서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피해자 뭐 합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아니 그럼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여태껏 그러면 합의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동안 계속해서 의아했었는데 김호중 씨가 피해 택시 기사하고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안 나와서 그러네요. 그 부분이 계속 의아했던 거예요. 어허.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고가 지난달 9일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달 12일에야 그 피해 택시 기사하고 김호중 씨 측이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어허. 12일 날 연락 닿으면서 사과를 그 택시 기사가 받았고 네. 바로 다음 날 13일에 양측이 만나서 합의를 사고가 난 지 35일 만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 택시기사의 현재 상태와 심경도 밝혀졌는데 네. 피해 택시기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은 쉬고 싶다. 당장 운전대 잡을 엄두가 안 난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일을 못하고 있다고. 아하. 그러면서 또 놀라운 이야기도 전해졌는데 뭘까요? 피해 택시기사분이 지금 통원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전치 2주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굉장히 경미한 사고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치료 중이라고 하는 거 보면 생각보다는 부상 정도가 컸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네. 택시도 지금 현재 수리를 맡긴 상태라고 합니다. 한 달 넘었는데 지금 사고 난 지 한 달 넘었는데 택시가 아직 수리가 다 끝나지도 않았나 봐요. 지금 그만큼 지금 어떤 사고 당시 충격, 심리적 충격도 컸고 또 물적 피해도 좀 컸던 그런 사안 같은데 최전봉 교수님 네. 사고 당시 지금 택시기사님의 이 심경 같은 거에 전해지는 걸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 상황이 충격이 진짜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궁금해요. 그러면 김호중 씨 소속사 측에서 당시 이 사건 초반에만 해도 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어쩌겠다 하면서 뭐 그 당시 그러면서 뭐 술을 안 마셨다고 주장하면서 막 사고 원만하게 수습하겠다 했는데 그때 그럼 원만하게 수습하겠다는 거에 이 택시 기사님하고 합의는 없었어요? 없었던 뭐예요, 이게?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원만하게 수습하겠다고 하면서 김호중 씨 일만 수습을 한 거죠. 택시 기사와의 합의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택시 기사가 뭐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네. 갑자기 택시로 차가 올라왔고 그 네. 사고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하. 차주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누군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피해를 당하고 112에 신고를 했고 그리고 사건이 접수가 되고 112에서 신고했으니까 이제 조사를 받으러 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경찰에 가 조사를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야 본인의 택시에 사고를 낸 사람이 김호중 씨인 걸 뉴스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현장 조치를 안 하고 가버리니까 도망을 가버리니까 누군지도 모르죠. 왜냐면 그렇다고 택시 운전사가 차적 조회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냐 물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모르기 때문에 김호중 씨인지 알고 나서도 사고 처리, 예컨대 뭐 보험 처리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 인적 피해를 당한 거 치료받는 것도 자기 돈으로 했대요. 보험 처리도 자차 보험을 하고. 그리고 피해 당한 그 몸의 아픈 부분도 본인 돈으로 치료를 하고. 그래서 이제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한 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고 본인은 영업도 못하고 차도 자기 돈으로 수리하고 몸도 자기 돈으로 치료받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근데 유인경 평론가님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김호중 씨 소속사 또 김호중 씨나 김호중 씨 소속사가 있잖아요. 이번 사건 해결하려고 검찰총장 직무대리까지 했던 전관 변호사 이 거물급을 변호사를 쓰는 정도인데 그러면 아니 이분께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으니까요. 경찰한테 협조를 구하면서 저 경찰께서 조금 이 협조를 해주셔서 그 택시기사님 연락처 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찾아뵙고 그러고 싶습니다. 마음만 먹었으면 연락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호중 씨 측의 또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쩐데요?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사고가 나자마자 일단 피해자를 피해서 떠나버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해자인 김호중 씨 측에서 피해자를 만나지를 못했고 본인이 떠났잖아요. 어쨌든 네. 만나지를 못했고 또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러느라고 이제 주장하는 바 경찰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처를 몰라서 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양측은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야 검찰이 좀 합의를 하시든지 뭘 하시죠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뭐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검찰 조사 중에 김호중 씨 측의 의사를 전달받았다. 지난 10일에 겨우 연락이 닿았고 네. 다음 날 사과를 받고 뭐 충분히 합의를 해주겠다고 해서 합의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경황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이 있고 경찰이 안 알려줬다라는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 팬들이 사랑하는 김호중 씨가 이런 큰 사건 나면 적어도 소속사 측의 직원이 한 명도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라 하더라도 이런 네. 분 먼저 피해자에게 사과를 가는 뭐 이런 것들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경찰이 왜 안 알려줬는지도 저는 사실 이게 시스템을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핑계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경찰 출신이신 박성배 변호사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 이른바 수사 매뉴얼상 이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뭐 사적인 혹시 뭐 앙금도 남고 또는 사적 보복 그런 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럼 검찰은 그러면 사적 보복 이루어지고 놔두는 거예요? 이마 어떤 보면 말이 안 되잖아. 왜 검찰은 알려주고 경찰 단계에서 안 알려줘요? 원래 수사기관은 당사자 양측의 연락처를 서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합의는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이지 수사기관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요청할 경우에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연락처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알려주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알림을 받았다는 반응도 있지만 알림을 받지 못했다는 반응도 나오기 마련인데 경찰이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기를 피해자의 초기 진단서는 전치 2주였다가 몸이 점차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피해 상태가 확정이 안 됐고 김호중도 수사 중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가해자 측이 피해자 측의 연락처를 문의하지 않았으며 연락처는 임의로 알려줄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택시 기사님은요, 이른바 트라우마에 지금 시달릴 가능성도 커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요, 이 택시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자동차 사고가 난 다음에 진짜 한동안 운전대를 다시 못 잡은 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자다가 꿈에 갑자기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몰던 차가 이 택시기사님, 왜냐하면 김호중 씨 그 SUV 차량의 앞바퀴가 들릴 정도로 들이받았잖아요. 그 상황이 눈에 갑자기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고 난 지 지금 한 달 지나서 35일 만에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혹시 허준 변호사님, 합의가 됐다면 앞으로 재판 과정에도 이 합의됐다는 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피해자의 합의입니다. 아하. 물론 모든 지금 적용 혐의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잖아요. 네. 그리고 이 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이 뭐냐면 개인의 신체나 생명의 안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죄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이 됐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가 재판부에 전달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사실 양형 요소에 굉장히 중요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증거인멸 교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범인 도피 등 여러 쟁점이 결합이 되어 있는 사건이잖아요. 사실 이런 쟁점이 결합이 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간의 사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초범인 경우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음주 관련한 사법 방해 행위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실행된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극적인 감형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하.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어떤 양형이 내려질지 뉴스파이터도 여러분과 함께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